간식거리 하나가 귀해 입안이 늘 심심했던 1970년대, 시골 마을의 아이들에게 들판은 거대한 간식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엄연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잘못된 행동이겠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 서리는 죄의식보다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하나의 풍습이자 짜릿한 스릴을 동반한 최고의 놀이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가고 대지가 따끈하게 적셔질 무렵이면 아직 알이 단단해지기 전 연두빛 수줍은 빛깔을 띠는 보리 이삭을 한 움큼 훑어내는 것으로 보리 그스름의 의식은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른 집단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 보리를 툭툭 던져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매캐한 연기가 온 들판에 퍼져나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보리 이삭이 탁탁 소리를 내며 익어가면 성급한 아이들은 채 식지도 않은 보리를 꺼내 두 손바닥 사이에 넣고 인정사정 없이 비벼댔습니다. 그럴 때면 손바닥은 금세 숫덩이를 만진 듯 까맣게 변해버리곤 했지요. 서로의 얼굴에 검댕이 묻은 줄도 모르고 호호 불어가며 겉껍질을 날려보내는 아이들의 입술 주변은 어느새 연탄 배달부처럼 거뭇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껍질을 잘 골라내고 입안에 털어넣은 보리알은 어찌나 쫀득하고 고소하던지요.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며 입안 가득 퍼지는 그 특유의 향긋한 풍미는 춘궁기 배고픈 봄날의 허기를 달래주던 자연의 첫 번째 선물이자 가장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가끔 보리밭 주인 어른의 호통 소리가 들려오면 까만 손을 흔들며 사방으로 흩어지던 그 시절. 입가는 새까맣게 변했지만 마음만은 하얗게 빛나던 참으로 정겨운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매미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지면에서 아지랑이가 이글이글 피어오를 때면 아이들의 모험 본능도 함께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아이들의 발걸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어귀, 수박 향기가 진동하는 원두막 근처로 향하곤 했지요. 당시 원두막 위에는 부채질을 하며 낮잠을 청하시거나 먼 산을 바라보시는 주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와의 이 팽팽한 심리전이 서리의 백미였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땅에 붙이고 엉금엉금 기어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보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 달덩이 같은 놈 있다.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넝쿨 사이로 조심스레 손을 뻗어 묵직하고 매끄러운 수박이나 노랗게 줄이 간 참외를 낚아챌 때의 그 짜릿한 긴장감이란. 심장 소리가 원두막까지 들릴까봐 숨을 죽이며 밭을 빠져나올 때면 세상 어느 탐험가도 부럽지 않은 스릴이 느껴졌습니다. 무사히 전리품을 챙겨 시원한 냇가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축제가 시작됩니다. 칼도 필요 없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수박을 팍 하고 깨트리면 빨간 속살이 얼굴을 내밀었고 참외는 옷소매에 슥슥 닦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지요. 입가에 끈적하게 묻어나는 참외의 달콤한 단물과 머릿속까지 찡하게 만드는 시원한 수박의 수분은 온몸을 적신 땀은 물론 여름날의 짜증까지 단번에 날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그러다 들켜서 할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주랭랑을 쳐야 했지만 그 달콤했던 금지된 맛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여름날의 가장 시원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서리의 대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린 복숭아부터 밭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갓 뽑아 올린 고구마와 콩을 구워 먹는 콩서리까지. 아이들의 눈에는 온 들판이 보물찾기 지도처럼 맛있는 먹거리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누군가 야 오늘 어디 한번 가볼까 하고 나지막이 신호를 보내면 그날의 일과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둑해진 들판을 가로질러 작전을 수행하던 그 시절의 친구들. 비록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수치 묻은 손은 숨길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던 70년대 시골 마을의 소중한 풍경입니다. 그 시절 서리는 단순한 군것질을 넘어 동네 꼬마들이 펼치는 치밀하고도 긴박한 전술적 임무에 가까웠습니다.
서리는 결코 혼자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단짝 친구부터 동네 형들까지 항상 둘이나 셋, 많게는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요. 그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역할 분담만큼은 꽤나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우선 가장 심장이 쫄깃해지는 역할인 망보기는 인내심이 강한 친구의 몫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나 밭주인 어르신이 계신 원두막의 동태를 살피며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가슴을 졸여야 했지요. 뭐냐? 아직이다. 이런 낮은 속삭임이 암호처럼 오갔습니다. 실제로 작물을 따는 사람은 팀에서 가장 손이 빠르고 담력이 좋은 녀석이 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잘 익은 수박을 골라내거나 소리 없이 콩줄기를 꺾어오는 그들의 손놀림은 흡사숙련된 장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팀워크 사이에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해 괜히 킥킥거리거나 마른 잎을 밟아 바스락 소리를 내는 사고뭉치가 꼭 한 명씩 끼어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녀석의 실수가 터질 때마다 작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곤 했지요. 어느 순간 어둠을 가르고 날아오는 주인 어르신의 벼락 같은 호통 소리. 이놈들, 거기 안 서.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고무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자갈길을 달리고 덤불에 걸려 무릎이 깨져 피가 맺혀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 외곽 물가에 모여 서로의 흙투성이가 된 얼굴과 까맣게 탄 손을 마주보며 터뜨리던 웃음은 그 어떤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면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에 상처를 가리고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저녁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서리는 우리들만의 비밀스러운 작은 모험이었고 서로의 의리를 확인하는 끈끈한 우정의 증표였습니다. 서리에도 엄연히 급수가 있고 등급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널린 참외 하나를 슬쩍 하는 것이 입문 단계라면 덩치 큰 수박을 품에 안고 전력 질주해야 하는 수박서리는 체력과 담력을 시험하는 중급 과정이었지요. 연기가 나지 않게 마른 나뭇가지만 골라 불을 피워 콩을 구워 먹는 콩서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상급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사이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단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닭서리였습니다. 야, 오늘 진짜 닭서리 한번 해볼 놈 있냐? 누군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장난기 가득하던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공기는 일순간 진지해졌습니다. 닭서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밤 닭장 문을 열 때 나는 작은 마찰음이나 닭이 잠결에 내는 푸드덕 소리 한 번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날 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용기와 순발력 그리고 하늘이 돕는 천운까지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고난도의 특수 작전이었습니다. 유난히 구름이 짙어 달빛조차 희미했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모의한 끝에 동네에서 가장 기세 좋고 살집 좋은 수탉이 산다는 집 닭장 앞에 모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로 우리는 담벼락 밑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며시 문을 잡을 테니까 내가 자루를 확 씌워야 해. 알았지? 대장 격인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닭장 문고리를 천천히 당기던 찰나였습니다. 팽팽한 정적을 깨고 발밑에서 왈왈 하는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필이면 그 집 마당에서 잠자던 개의 꼬리를 누군가 밟아버린 것이지요. 혼비백산한 우리는 닭은커녕 제 발에 걸려 넘어지며 어둠 속을 향해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주인 어르신의 고함과 개 짖는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말입니다. 한참을 달려 동네 냇가 너머 안전한 은신처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승전고라도 울리듯 씩씩거리며 자루를 소중하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 잡은 것 같아. 자루 안에서 엄청 퍼덕거렸어. 모두가 침을 삼키며 드디어 전설의 닭서리에 성공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자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루에서 나온 것을 본 순간 우리는 허탈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루 안에서 나온 것은 닭이 아니라 허겁지겁 도망치느라 닭장옆 빨랫줄에서 낚아챈 주인 아주머니의 커다란 무명 보자기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서리는 그래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정교한 장난이자 전통적인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서리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엔 먹거리를 그날그날 해결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기는 구경하기조차 힘들어서 명절이나 제삿날이 아니면 기름진 고기 한 점 밥상에 오를 일이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면 마을 부엌마다 특별한 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집집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 정성껏 손질한 닭을 통풍이 잘 되는 처마 밑이나 기둥 높은 곳에 튼튼한 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가로채지 못하게 높이 걸어둔 것인데 그게 우리 꼬마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전날 밤 달빛 아래 훤히 드러난 희고 매끄러운 닭 한 마리가 보란듯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여서 저희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지요. 정적 속에서 바람에 흔들린 닭이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희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그날따라 보름달은 유난히 밝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닭은 마치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봐달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어차피 내일이면 어른들이 다 드실 텐데. 우리는 1년에 한두 번도 못 먹잖아. 철없는 아이들만의 논리가 두려움을 앞서기 시작했고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모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희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성껏 손질해둔 닭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본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황당해할지 말입니다.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귀한 재물이 사라졌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이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냐 아니면 산짐승의 소행이냐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텐데도 말이죠. 저희는 그저 눈앞의 짜릿한 모험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을 단칼에 끊어버린 건 역시나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이는 늘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친구였지요. 야, 내가 담 넘어갈게. 걱정 섞인 만류가 끝나기도 전에 기철이는 이미 담벼락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담 위에 걸터앉아 아주 비장하게 속삭이더군요. 야, 만약에 나 잡히면 너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라. 알았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간 기철이가 덜덜 떠는 손으로 노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강한 밤바람이 훅 불어오자 기철이는 비명을 참으며 닭을 품에 꽉 안은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담 밖에서 지켜보던 저희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지요. 우여곡절 끝에 닭을 품에 안고 담을 넘어온 기철이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이거 진짜 스릴 넘치고 재밌다. 서리한 닭은 마을 뒷산 깊숙한 장작더미 사이에 귀중한 보물처럼 숨겨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희는 이미 서로의 눈빛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들의 추억 한 페이지가 아주 위험하고도 강렬하게 장식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추석 아침 골목은 집집마다 전을 굽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지글지글 전 지지는 소리와 떡을 찌는 뿌연 김,
여기저기서 국 끓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사실 배가 고플 틈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이것저것 집어먹고 차례까지 지내고 나니 이미 배는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의 그 닭 생각뿐이었습니다. 야, 오늘 먹는 거 맞지? 아, 당연하지. 혹시 겁나서 그냥 묻어두려는 건 아니지? 추석 차례를 무사히 마치고 어른들의 술잔이 한두 차례 돌기 시작할 즈음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슬금슬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집에서 소주 한 병 혹은 막걸리를 조금씩 몰래 챙겨 들고서 말이죠. 어른 흉내를 내는 데는 다들 어찌나 눈치가 빠르던지요. 닭을 숨겨둔 장작더미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닭이 다시 퍼덕일까봐 몇 번이나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곤 했답니다. 야, 이거 아직 안 식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젯밤 일인데. 그래도 왠지 쳐다보면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단 말이야. 연기가 나면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걱정된 저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먼 산으로 향했습니다. 닭을 든 기철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앞장섰지요. 자, 이제 원정이다, 원정. 산길을 오르다 보니 닭이 생각보다 꽤 무거웠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기도 했답니다. 야, 이제 내가 좀 들어봐. 무슨 소리야, 내가 주범이잖아. 아니지, 진짜 주범은 기철이지. 그 말에 기철이는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 시절 저희에게 주범이라는 말은 묘하게도 훈장 같은 칭찬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렇게 산 중턱,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석날 오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원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닭을 굽기 시작하자 연기가 어찌나 나던지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었답니다. 야, 이러다 산불 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소란 피우면 연기가 더 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며 저희는 닭을 익혀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니 배가 부르다는 사실도 깨끗이 잊게 되더라고요. 닭을 꼬챙이에 끼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기철이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균형이 생명이야.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닭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흙도 다 자연이야. 누군가는 닭을 뒤집다 손을 대고 누군가는 술병을 엎질렀습니다. 막걸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반, 땅에 쏟는 것이 반이었지요. 아까워 죽겠네. 에이, 괜찮아. 명절인데 땅도 한 잔 마셔야지. 닭이 다 익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겉은 까맣게 탔고 속은 여전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야, 이거 진짜 다 익은 거 맞아? 일단 불에 닿았으니까 익었겠지. 결국 주범이었던 기철이가 가장 먼저 한 입을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잠시 흐르는 정적 속에서 저희는 숨을 죽이고 기철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때? 그 짧은 소리에 저희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그 소리는 먹을 만하다는 확실한 합격 신호였으니까요. 닭고기를 손으로 찢어 소금에 찍어 먹고 생고추를 얹어 먹기도 했습니다. 컵도 없이 막걸리병을 돌려 마시고 소주는 한 모금씩 입술만 축였습니다. 술맛도 모르면서 괜히 얼굴들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취기가 돌아서라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대단치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영웅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야, 우리 이거 평생 기억하겠다. 당연하지. 나중에 어른 되면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될까? 그 말에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영원히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산속에서 나눠 먹은 닭 한 마리는 배를 채워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웃음과 우정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의 저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닭고기의 맛보다 함께했던 이 순간의 기억이 훨씬 더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배는 불렀고 웃음은 이미 다 쓰고 내려오는 길이었으니까요. 괜히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야, 냄새 나지 않냐? 난다, 닭 냄새. 순간 다들 멈춰 섰습니다. 옷을 킁킁 맡아보고 손을 코에 가져다 대봤습니다. 연기 냄새에 닭 냄새, 거기다 막걸리 냄새까지 섞여 있었거든요. 괜찮겠지? 추석이라 다들 술 냄새 날 거야. 그럼 다행이다. 마을 입구가 보이자 다들 자연스럽게 걸음이 흩어졌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각자 가자. 그래. 내일 아침에 봐도 오늘 얘긴 없는 거다. 각자 집 앞에 도착할 때쯤은 다들 얼굴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집에 들어가니 어른들은 이미 한판 더 잔치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 말이 그날 저희가 한 말 중 제일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누우니 가슴이 늦게까지 두근거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닭을 굽던 불길과 연기, 그리고 기철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진지하게 원을 그리며 섰습니다. 이건 절대 말 안 하는 거다. 진짜지? 괜히 침까지 삼키며 서로의 입에 손을 대고 약속했습니다.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괜히 더 비장하게 말입니다. 누설하면 다음번엔 너만 빼놓고 할 거야. 그 말에 다들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닭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희에겐 세상에서 제일 큰 비밀이었고 가장 재미있는 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닭을 볼 때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한 번씩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는 다 통하고 있었지요. 야, 그 닭 기억나지? 며칠 뒤 집에서 닭국을 먹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숟가락이 잠깐 멈췄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닭서리는 배가 고파서 한 게 아니라 어리석을 만큼 철없던 그 시절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어서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은 냉장고에 닭이 가득 있어도 그날처럼 웃으며 먹을 일은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납니다. 부엌에 매달려 흔들리던 닭의 모습, 먼 산에서 나눠 마시던 막걸리 한 모금, 그리고 집에 돌아와 서로 입을 맞추며 웃던 그 밤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리석었지만 행복했던, 철없었지만 빛났던 그런 시절의 기억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웃고 함께 그리워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